정치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치의 미래. 네, 정치의 미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골라온 말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김영호 변호사가 어떤 말을 가져오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최근에 300만 원 당비 논란이 네,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죠. 대통령이 뭐 1호 당원이냐, 뭐 어느 규정이 있느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을 제가 오늘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에서 이 네. 발언을 고르셨는지. 네. 얼마 전에 뭐 대통령실에서 뭐 300만 원 당비를 내니까 뭐 할 말이 뭐 많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300만 원씩 내는 사람인데 그 정도 당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죠. 저는 뭐 이런 약간 전후 과정을 좀 보면서 대통령실도 조금 메시지가 좀 헷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또 한 번은 뭐 대통령께서는 뭐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다가 또 300만 원 당비에 언급하면서 할 말이 많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알았다면 단일화를 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몇 명인지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뭐 윤심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오늘 주제로 선택해봤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생각을 안 했다면 단일화 안 했다는 건 어떤 취지의 발언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대표 후보로 나가고 하는 이런 최근의 정치 행보를 보면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알았다면 아마 뭐 단일화 안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로 나가면 안 되는 거군요. 글쎄요. 그거는 뭐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른데 뭐 최근 이제 1년도 되지 않는 정권인데 뭐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에 따르면 뭐 미래 권력이라는 이유로 약간 대통령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모순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당내에 저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우리 당 최고의 듀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든든한 공격수고 듀오인데 이걸 미래 권력이라고 좀 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국민과 당원을 조금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전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직을 일단은 탈당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딱 한 명입니다. 네, 당원. 당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유일하게 당원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도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짧고 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원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었다가 입당을 했다 보니 아마 당에 어느 정도의 뭐 기반인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걱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건지 당을 파괴하는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대통령실이라는 공적인 시스템이라는 그 안에서 간섭을 이렇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당대표 그냥 임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에 지금 참모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래저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일을 참견을 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민주주의의 기본이나 이런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체리 따봉 시즌 1, 2, 3, 4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체리 따봉 사건으로 이준석 대표 뭐 민주적 절차로 어쨌든 선임된 그 이준석 대표를 어떤 뭐 희한한 이유로 어쨌든 윤리위원회라는 데에서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유승민 대표 또 못 나오는 룰을 막 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시즌 2, 시즌 3.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나가고 싶어 했고 그 당시에 당심으로는 1위였는데 뭐 희한한 연유로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촉까지 하면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시즌 3입니다. 그거는. 근데 시즌 4가 누구냐? 이제 안철수 대표죠. 왜냐하면 지금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뭐 이유가 무슨 뭐 과거에 했던 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서 놀래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놀래서 안 된다는 예전에 이유가 안철수 의원이 언젠가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어쨌든 그게 기분이 나빠서 이제 또 시즌 4 아닙니까 이번에는? 근데 시즌 5도 저는 기대가 돼요. 그다음에 누구일지.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하는 대통령실이 도대체 왜 뭐 하고 있냐? 이걸 왜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냐? 왜 당권 싸움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방해를 하냐? 개입하냐? 전 이해할 수가 없고 당대표를 사천하려고 대통령 되신 건 아니시라면 제발 국민을 생각하시기를 제가 진중하게 권유드립니다. 체리따봉 일은 그래도 조금 예전 일이지만 2, 3, 4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네요. 그렇죠. 네. 네, 김 변호사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 그 당비 관련된 대통령실 발언이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약간 비서실의 약간 초보적인 실언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좀 본질은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당비를 많이 내면 뭐 발언권이 많아진다라는 식의 논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헌법상 1인 1표가 선거의 기본 원칙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당비 많이 내니까 발언권도 많아지고 내가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분도 많아지니까 300만 원이면 3,000표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게 진위는 아니겠지만 이게 명백한 좀 대통령실의 비서실의 약간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데 임세은 부대변인이 골라온 발언도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인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골라오셨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의도적인 대통령실의 개입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골랐고요. 지금 사실상 정무수석이 지금 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지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벌써 10개월이 됐죠. 그동안 야당 인사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협치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저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근데 야당 대표도 안 만난 대통령을 오히려 보좌하고 그걸 조언을 줘야 되는 정무수석이 이제는 그냥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선거에 개입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유난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두 분이 단일화 했을 때 보면 두 사람은 원팀이라고 했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난연대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갈 거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그냥 지금 당무 개입만 하고 무슨 과거 자꾸 뭐 지난 정부 조사하고 뭐 지금 정적 제거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유난연대만 그냥 얘기할 게 다른 거 아니라 이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사라질 것이다. 분열을 같은 여당끼리 분열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고 도대체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겁니까? 유난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협치와 협업 원칙하에 국정 파트너로 두 분이 국정을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연대죠. 공동 정부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안철수 그거는 제가 이를테면 이진복 수석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뭐라 하셨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 급이 다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절대 군주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무슨 상황입니까? 함께 공동정부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그 말 한마디 갖고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급이 다르다란 말 자체가 왕조 시대에 적당한 말이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물론 국구 통수권자의 국가 원수인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을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 위에 있지 않아요. 국민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은 함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공동 정부고 연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왕족처럼 야 나는 왕이고 너는 아니니까 어떻게 너 나랑 같이 이름을 올려? 그거는 너무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여집니다. 김영호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먼저 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작년 저 예산안 시정연설 할 때 민주당 단 한 분도 자리에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신년 초에 뭐 여야 원수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불렀는데 안 온 거다.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만나는 입장이 조금 어느 정도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안철수 의원님이 뭐 이제 유난연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쿨타임을 좀 가졌죠. 하루 이틀. 네네. 네. 근데 이제 곧 흔히 말하는 쿨타임을 끝나고 이제 본래 안철수가 가진 강점들 뭐 유능한 정책 정당, 미래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약간 재무장하고 네거티브에 좀 일일이 대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원과 국민만 보고 약간 좀 정도를 가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맹과는 뭐 그런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할 거다. 뭐 이런 건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었고 전혀 아니고. 김영호 선대위원장도 그랬지만 본인이 일단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타격은 좀 있지 않나요?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 뭐 직접적으로 약간 사실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노골적으로 약간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는 건 약간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사실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한 숙고 끝에 약간 안철수 의원님 오늘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으니 본래 약간 안철수다운 행보를 다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듭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갑자기 언론이 주목하게 된 사람이 천하람 후보 같은데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강신업 변호사 컷오프 당하듯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카드인가요?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좀 젊고 여기 그래도 조금 방송 같은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청년 정치인이니까 아마 제2의 이준석 시즌 2처럼 보여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저는 용기와 이런 패기는 정말 뭐 본받고 싶고 매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안철수 후보께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애초에 계속 막 윤심이 나한테 있다. 나도 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민심을 못 읽는 겁니다. 나도 친윤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그 김기현 후보 그냥 억지로 끌어다 그냥 막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겨우 지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1위를 못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 반대 극부인 쪽에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도 내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초리를 들겠다. 뭐 대통령이 못하면 오히려 레드팀 같은 느낌으로 가셨으면 낫는데 약간 그 무슨 윤석열 친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다 보니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김영호 변호사 얘기를 듣고. 저희는 뭐 인수위 위원장을 할 만큼 안철수 의원님은 뭐 윤석열 정부의 약간 연대 보증인이 맞죠.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사실 지금 약간 친윤이냐 비윤 이렇게 계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또 이준석 계파가 또 등장을 해서 이제 3개의 계파가 이제 좀 치열하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 이준석 계파 쪽에서는 약간 정책과 비전보다는 사실 윤핵관이나 약간 친윤에 대한 약간 반감과 약간 복수심이 더 약간 중심인 선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약간 보완을 해주시고 정책과 비전을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당원입니다. 네, 김영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